네,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네, 오늘 시간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글자 디자인하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해서 그 제작한 디자인을 저장하는 방법까지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이제 일명 템플릿이라고 하는 소스를 만들기 전에 지금까지 교육했었던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애니메이션 텍스트까지 최종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장하는 방법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 이전에 교육했었던 내용들을 다 이제 응용하는 방식이 될 거니깐요. 차근차근히 내가 기억했던 게 '이게 맞는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천천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었던 거는 바로 시퀀스 만들기입니다. 시퀀스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템플릿에 저장했다고 하시면은요. 커스텀을 통해 가지고 맨 하단에 있는 사용자 정의 한글판은 사용자 정의로 되어 있을 거예요. 사용자 정의에서 내가 만들었었던 템플릿을 만드셔도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없다고 하면은 지금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세팅을 유지하시면 되십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해상도나 프레임에 따라 가지고 변경될 수 있는 점 빼고는 나머지 이제 체크 사항들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해당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해당되는 이미지는 그 교재에 있으니까 나중에 한 번 더 체크하셔도 됩니다. 지난 시간에 텍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구 창에서 타이틀 이제 창 툴을 열어 가지고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만들고 싶은 위치에다가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고요. 항상 작성 후에는 도구에서 선택 도구 툴로 변경해 주셔야지 내가 나중에 이미지를 옮기거나 하실 때 유용하게 옮기실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내가 자르기 도구라든지 혹은 이제 글자 선택하는 거를 그대로 유지시키신 다음에 작업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항상 내가 지금 수행하고자 하는 걸 선택하고 난 다음에는요. 지금 선택 도구가 단축키 V입니다. V를 항상 눌러주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V를 통해 가지고 선택 도구로 눌러주시면 되세요. 네. 지난 시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효과 컨트롤이라는 공간에서 여기 이제 크기라든지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했었었는데요. 사실은 효과 컨트롤로도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수행들을 다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보기보다 깔끔하게 만들어 놓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프리미어에서요. 그래 가지고 이거를 좀 보다 보기 쉽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2020년 버전 아마 이후부터 이게 나온 기능일 거예요. 윈도우에서 이제 윈도우 W, 한글에선 W라고 적혀 있는 거를 클릭하신 후에 어 한글로는 기본 그래픽이라고 적혀 있고요. 영어로는 에센셜 그래픽스라고 적혀 있는 거를 누르게 되면은 해당 패널이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해당 패널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창이 많으니까 요거는 따로 옮겨 가지고 이렇게 저처럼 초록색 문이 뜰 대로 이렇게 움직여 주면요. 한쪽 라인이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요. 네. 아마 에센셜 그래픽스를 처음에 실행하시면은 제가 보여지는 해당 이미지처럼 뭔가 이게 네모나게 보여지는 게 있고 이렇게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용할 거는요. edit이라고 적혀 있는 공간을 클릭을 해서 텍스트를 수정을 할 건데요. 항상 수정을 할 때는 어떤 것도 그 효과 컨트롤도 마찬가지고 에센셜 그래픽, 기본 그래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그래픽도 그 내가 수정하고자 하는 클립을 선택하신 후에 에디트로 넘어가셔야지 지금 요런 도구창으로 변경되시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태만 클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요. 여기 트랜스폼이라고 적혀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수행했었었던 그래픽스에 있는 요 모션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혹은 좌우 그리고 크기 그리고 불투명도를 조정을 하고 싶다. 여기서만 수행을 끝내고 싶다고 하시면요. 기본 그래픽에서 에딧에 들어가신 다음에 요것만 수행을 하시면은 지금 클립 안에 있는 각종 글자가 전체적으로 수정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바꿔 볼게요. 자 요런 식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육안으로 보기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잠시만요. 텍스트를 하나 더 만들어 놓을게요. 네. 요런 식으로 내가 수정하고자 하는 글자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트랜스폼을 건드리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요게 안에 클립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이미지가 변경돼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해당 수행되는 거는 이미지에만 한정되는 거니깐요. 도구 그리고 글자에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요 도구창을 이용을 한다든가 글자를 이용했었을 때만 에딧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요런 제가 지금 수행하고자 하는 것들을 수정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오디오라든지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불러온 사실이라든지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효과 컨트롤을 통해 가지고 수정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는 제가 이제 경상북도부터 한번 수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경상북도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니깐요. 아까 전에 보이지 않았었던 다양한 도구 툴들이 생겨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교육하는 내용에서는 교재에서도 안 적힌 내용이 몇 가지 아마 추가돼서 나올 거 얘기를 드릴 거니깐요. 고것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거는요. 요 두 번째 창 트랜스폼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여기 한글로는 뭐가 된 어떤 글자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 가지고 지금 해당되어 있는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는요. 글자에 우리가 예로 들어 가지고 글자를 중앙에다 배치시키고 싶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영상을 작업을 할 때도 가독성을 위해 가지고 글자를 중앙에 배치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앙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막 '아 이쯤 중앙 맞나?' 이렇게 어렴풋이 찾으려고 하면 사실상 이게 쉽지가 않고 막상 이렇게 확대해서 봤는데 중앙에 맞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럴 때 사용되는 게 여기 지금 6개 중에 요 위아래 자 요거는 이제 세로 길이의 중앙선을 맞춰 주는 거고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내가 지금 세로 부분에 중앙을 맞추고 싶다. 그러면은 요걸 클릭을 하게 되면 세로 중의 중앙에 맞춰집니다. 반대로 이제 아랫부분을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로 중의 중앙 요런 식으로 맞출 수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 같은 경우를 제가 응용을 해서 하자면은요. 저는 이제 중앙에 놓고 예로 들어 가지고 하단에 자막을 놔두고 싶다. 그러면은 요게 밑에 있는 트랜스폼을 통해 가지고 위치를 뭔가 변경한다든가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맞출 수 있고요. 나머지 기능은 다 동일해요. 아까 전에 여기 수치 요거 커지는 거 봤죠? 도구 이미지 요거 보시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작아졌다가 이렇게 화살표 돼 있으면 커지는 요게 이미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한마디로 그 글자의 크기를 뜻하게 되는 거고요. 옆에 보시면 자물쇠가 요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건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요. 이미지는 우리가 가로의 크기도 키워 줘야 되고 세로의 길이도 같이 키워 줘야 되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세로만 키우고 싶다든가 가로만 키우고 싶은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게 요거입니다. 요거를 해제시키게 되면은요. 이제 가로, 세로 길이를 내가 키우고 싶은 거에 설정을 해 가지고 맞추기만 하면은 예로 들어 가지고 세로를 키우고 싶다. 해제한 상태에서 원래 기존 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세로가 커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가로를 키우고 싶다 하면은 요 가로 수치를 키우게 되면은 가로가 이렇게 길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커지는 위치가 여기에서 커져 나가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포인트가 여기에 지금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기준으로 해서 이미지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내가 예로 들어 가지고 중앙에 맞춰 가지고 글자를 키우고 싶다 하시면은 중앙에 맞추신 다음에 글자를 키우시면은 중앙에 맞춰 가지고 글자 커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아까 전에 요런 식으로 제가 빨간색으로 뜨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빨간색 선 뜨는 게 보이시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트롤을 누르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 위치를 이동하게 되면은요. 내가 예로 들어 가지고 중앙에 맞추면은 딱 정중앙에 맞을 수 있게, 그리고 내가 뭐 하단부에 맞추고 싶으면은 하단부에 딱 맞춰 줄 수 있게 해 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컨트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또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요런 식으로 맞춰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회전하는 모양은 어떤 걸까요? 저번 시간에 봤었던 것처럼 딱 이미지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회전과 동일합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불투명도 요런 식으로. 근데 저번 시간이랑 뭔가 하나가 빠진 게 있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수행하는 거를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키프레임 작업은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항상 효과 컨트롤을 통해서만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실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패널 이름 말 그대로 딱 기본적인 요소들만 우리가 수행하기 쉽게 간추려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스타일은 쪼금 더 넘어가서 다음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글자체를 변경하고 싶은 서체로 변경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클릭을 하신 다음에 바꾸고 싶은 글자체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글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근데 요거 열어서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배달의 민족도 있고 바른 공군, 나눈 손글씨 요런 뭐 다양한 서체들이 저는 존재를 하는데요. 아마 지금 PC를 열어서 보시면은 저랑 제가 가지고 있는 폰트들이 아마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그 폰트를 다운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폰트를 다운받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신 다음에 눈누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이렇게 보시는 다양한 폰트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추천 폰트라고 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폰트를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가 투사 사랑채라는 걸 쓰고 싶어요. 그럼 이걸 클릭을 하신 다음에 닫기 누르고 다운 페이지로 이동하신 다음에요. 여기에서 이제 투사 사랑채 다운로드 하시고 폰트를 설치하시면은요. 이거 프리미어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 요 다운받았던 거를 이제 예로 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입력만 해 주시면은 바로 폰트가 적용이 가능하고요. 제가 오늘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린 이유가 사실 폰트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에 되게 좀 예민해요. 그리고 우리가 영상을 만들다 보면은 이미지나 그리고 뭐 음원 같은 경우에도 임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뭐 가요라든지 요런 게 막 유튜브에서 보셨겠지만은 뭐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막 가요도 나오고 하셨던 경우 많이 보셨었을 텐데요. 그런 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저작권에 위반이 될 수 있어요. 당연히 폰트도 그 저작권에 위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은 자, 우리가 다운받기 전에 예로 들어 가지고 한림 고딕체다. 이렇게 해서 내려가시면 라이선스 본문이 돼 있고 여기 라이선스 요약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OFL이라고 폰트 파일의 수정 복제 배포는 안 된다. 이렇게 유료로 판매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영상물은 이게 체크가 오로 돼 있으니까 '영상으로 사용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잘 사용하셔도 되고요. 근데 OFL은 쪼금 눈여겨봐야 되는 게 사실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폰트 파일의 수정이라는 거 자체는요, 우리가 텍스트를 만들다 보면은 쪼금 있다가 알려줄 뭐 스트로크, 이제 테두리를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글자의 그림자를 만든다는 행위 자체도 사실은 폰트의 수정에 가까운 행위예요. 그래 가지고 여기 라이선스 요약표보다는 내가 정확하게 폰트가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요, 라이선스 요 다운로드 들어가 보면요, 여기에 라이선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조례가 있거든요. 이게 파일마다 위치가 조금씩 달라 가지고 그걸 다운받으신 다음에 그 행위가 어디까지가 가능한지를 한번 자세히 체크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래 가지고 자칫 잘못해 가지고 폰트를 이렇게 도용을 해서 그냥 써 버리게 되면은 그 저작권에 위배가 될 수도 있으니깐요. 우리는 단순하게 요 글자 이체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건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는 영상을 보다 보면은 글자가 꾸며져 있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꾸며서 사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고거는 꼭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다수의 그 폰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OFL이라 적혀 있는 거에도 X로 표시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보기 힘들다. 구분하기 힘들다.' 하시면은요, 다 동그라미 되어 있는 거 쓰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웬만해서 OFL이라는 거 자체가 원래는 여기에서 아예 파일을 들어가 가지고 자기만의 폰트로 변경하려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거 막아 놓은 것이, 그 영상에서의 디자인 수정은 웬만해서 허용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도 혹시 모르니까 확인하시는 게 우리가 쪼끔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기 요거 설명해 드린 김에 제가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폰트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무료 글자들을 찾을 수 있고요. 음악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예, 제가 로그인 되어 있는 상황에서요, 여기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 밑에 저도 요거 다운받은 지가 좀 돼 가지고 잠시만요. 어 여기서 어떤 거니까 아 하단에, 좌측 하단에 보면 오디오 보관함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음악을 자유롭게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간혹 가다가 라이센스 표기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좀 찾아볼게요. 요즘은 라이선스 표기 원하는 사람들이 잘 없네요. 그럴 때는 그냥 다운받으시고 무료로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요. 유튜브에서도 이제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들한테 있어 가지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음악 찾는 게 가장 오랜 시간을 잡아먹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경우를 좀 방지하고자 유튜브에서 무료로 이렇게 배포하는 음원이니까 요거는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예로 들어 가지고 음 제가 뭐 배경화면이 필요해 가지고 백그라운드라고 검색을 한 다음에 '어 이거 이미지 괜찮다.' 해 가지고 이거 그냥 다운받으셔서 쓰시면 안 돼요. 이것도 다 하나하나씩 저작권이 걸려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좀 안전하게 사용하고 싶다면요, 픽사베이라고 해서 요거는 무료로 배포해 주는 사이트예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나 동영상을 검색하신 다음에 요거를 사용해 주시면 되세요. 네, 요런 거를. 네. 그래서 무료로 사용하시려는 방법은 이제 폰트 같은 경우에는 눈누, 그리고 이미지나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픽사베이, 그리고 음원 같은 경우는 유튜브 뮤직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네.
이게 폰트 종류를 우리가 다양하게 다운을 받게 되면은요. 지금 공군체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공군체 중에서도 이제 글자 굵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두 개로 구분되기도 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체를 다운받다 보면은 같은 글씨체인데 뭐 얇은 글씨체, 굵은 글씨체, 그리고 더 굵은 글씨체 이렇게 구분해 놓는 폰트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서체를 선택한 다음에 내가 굵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에스코어 드림이라고 하는 잠시만요. 음. 에스코어 드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9 단계로 해 가지고 굵기를 이렇게 변경하실 수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요거는 폰트마다 폰트 제작자가 어떻게 굵기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곳도 사실 요거 크기예요, 크기. 요거 크기인데요. 저는 사실 위에 있는 글자 크기를 키우기보다는 사실 저는 여기 있는 크기로 수정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조금 간추려서 설명을 하자면요. 우리가 글자를 입력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사실 말자막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말자막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안녕하세요."라는 글자를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글자 크기도 우리가 어느 정도가 말자막으로 쓰이면 가장 좋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보통은 35 에서 45 사이 정도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보통은 35 에서 45 정도의 글자 크기로 사용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엄청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우리가 지금 해당되는 이미지가 지금 작은 공간 속에서 하기 때문에 글자가 작아 보이는 것뿐이지 확대해서 보면 생각보다 되게 큽니다. 그래서 한 40 에서 45 정도 사이로 맞춰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요거는 지금 밑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글 이제 문서 작업하시면 많이 보셨었을 거예요. 좌측에서 글자가 나오게 시작을 한다든가 중앙에서 이제 글자가 점점점점 나오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우측에서 글자를 나오게 한다든가 요런 식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지금 요거 VA라고 적혀져 있는 거는요. 자간 여기 글자 사이사이 자간 간격을 어느 정도로 둘 것인가입니다. 요거는 간혹 우리가 내가 이제 쪼금 글자를 이쁘게 만들고 싶다고 하시면요. 요거는 한번 쪼금씩 건드려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음 타이포그래픽에 타이포그래피라고 해 가지고 글자만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런 미묘한 간격 차이도 우리가 디자인에 있어가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말자막 정도 만드는 거는 그냥 수치 0 으로 해 가지고 보여줘도 사실 큰 문제는 되진 않아요. 근데 '내가 글자를 이용해 가지고 좀 디자인해서 예쁘게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은요. 요런 자강 간격을 띄워 보시는 것도 우리가 글자 만드는 디자인에 있어 가지고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좌우 간격 요런 식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간이랑 이제 좌우 위아래 요거의 간격 어느 정도 띄우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디자인적으로 또 표현이 달라질 수 있으니깐요. '요런 기능이 있구나.' 하고 한번 이해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자를 굵게 해 주는 요소입니다. 지금 이게 막 먹히지 않는 이유가 제가 텍스트 이제 수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거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해당되는 걸 입력을 하게 되면 입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요 지금 글자 다시 클릭하신 다음에 내가 수행하고 싶은 거 다시 클릭하시면 돼요. 지금 해당 보이시는 굵기 이미지랑 그냥 동일하다 보시면 돼요. 요 같은 경우에는 글자를 굵게 조금 더 굵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글자를 꺾어 주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문자 TT 이렇게 적혀 있는 거는 요건 영어에서 사용이 되는 건데요. 요거는 왜 사용이 되냐면요. 우리가 이거 프리미어 자체가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영어권 국가이다 보니까 이제 서문자 예로 들어 가지고 소문자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어떤 분 같은 경우에 대문자로 이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적혀지고 싶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 요거가 활성화돼 있으면은 어떤 글자를 적어도 대문자로 활성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쓰는 기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눈여겨볼 게 요거 3개 정도. 그 외에는 사실 뭐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이거 다른 제가 교육 영상을 저 보기도 하고 그랬었던 경우에도 요거를 사용해 본 사람은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무시하셔도 되고요. 요 3 개만 체크하셔도 우리가 자막 디자인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이제 글자에 대해서 뭐 크기도 변경해 보고 좌우 간격도 벌려 봤다면은 이번에는 색상에 대한 거를 변경할 시간이에요. 첫 번째 필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요. 요 글자의 기본 색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죠. 요 흰색이 되어 있는 거를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하시면은 지금 해당되는 이미지처럼 색상이 변경되신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초록색으로 바꾸고 싶다 하면은 초록색 바꿔야 되는데. 초록색으로 선택하셔 가지고 변경하시면 돼요. 네. 어렵지 않죠? 사실 근데 색상을 변경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요. 가장 어울리는 색상을 찾는 거에는 사실 엄청 어려워요. 저도 이게 막 영상들 보면은 뭔가 촌스러운 색상들이 무조건 존재를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구분을 하면 되느냐면요. 인터넷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디자인 컬러 요런 걸 검색하시면은요. 여기 컬러 배색이라고 되어 있고 뭐 요런 거 있죠. 여기 보여지는 컬러 색상들. 요런 거를 구분하셔 가지고 이 글자에 고유 코드가 존재를 하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코드 색상을 '이 코드 색상은 무조건적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요. 그냥 그 코드 색상을 글자를 그냥 복사해 가지고 어디 메모장에다가 붙여 놓으세요. 요런 식으로 밑에 보시면은 이 많이 사용하는 컬러 배열들이거든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초록색도 단순하게 우리가 '아 요 색상 느낌이다.' 해 가지고 그냥 찾으시지 마시고요. 여기에 있는 나와 있는 이 컬러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디자인해야지 쪼금 더 이쁜 우리가 자막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그 임의로 색상을 변경하지 말고요. 여기 있는 색 배열을 통해 가지고 맞추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쪼금 더 팁을 드리자면요. 예로 들어 가지고 지금 색상을 '내가 빨간색을 썼다.'라고 하면은요. 요거를 우리가 색상을 반대되는 색상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걸 보고 보색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빨간색과 함께 다른 색상도 사용을 하고 싶다면은 무조건적으로 보색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지 색상이 구분이 일어나져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빨간색이라면 빨간색의 보색을 검색을 하셔 가지고요. 그 보색의 색깔로 투 컬러로 우리가 자막을 디자인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인터넷에 이제 뭐 컬러 디자인 뭐 컬러 보색 요런 식으로 검색하면요. 다양한 검색 결과들이 있으니깐요. 요건 한번 찾아 가지고 계속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요건 수시로 막 매번 체크해 가지고 '아 요 색상 같은 거 요런 느낌으로 가야겠다.'라고 매번 찾아서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보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색상 중에서 가장 사실 좋은 색상은 사실 흰색이에요. 영상 속에서 들어가는 색상은 사실 흰색이 많이 들어가요. 제가 유튜브에서 아무 광고나 좀 틀어 볼게요.
지금 거의 영상 속에서 사용되는 색상이 대부분 다 흰색이죠 지금. 이것도 흰색이고 요것도 흰색이고 요거는 올림픽 그런 걸 디자인하기 위해 가지고 색 배열을 쪼금씩 집어넣은 겁니다. 지금 다 흰색으로 지금 도배해서 만들고 있죠. 지금 그다음 영상도 그냥 대충 볼게요 한번. 컬링 그림 찾기 알지? 아니 틀린 그림 말고 컬링 그림 자 요것도 흰색으로 지금 디자인해서 배치를 해 놓고 있죠. SNS 라이브 방송. 아마 지금부터 아마 TV 보실 때 자막 보시면은 흰색이 제일 많은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왜 흰색 제일 많이 사용할까요? 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희가 오늘 할 콘텐츠는요. 흰색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왜 유독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보통은 우리가 의상이나 이런 거에 있어 가지고 다 어두운 계열이에요. 그냥 그림자가 된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선호하는 영상 좀 밝은 계열의 영상을 또 선호하기도 하지만은 생각보다 영상을 제작을 할 땐 조금 색상 배열을 좀 어둡게 해서 영상을 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제작을 하게 되면은 흰색 글자가 다른 색상에 비해서 가장 눈에 띄어요. 그래서 항상 흰색으로 배치하신다고 보면 돼요. 아마 그 오늘 연습하실 때 흰색 말고 다른 색상들을 아무 이미지에다가 색상 한번 넣어 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자막이. 그 이유가 흰색이 눈에 가장 시선으로 있어 가지고 잘 들어오기 때문에 흰색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좀 이거 교육하다가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요. 잠깐만요. 제가 아무 영상을 좀 불러 올게요. 그래서 지금 영상 같은 제가 요거 최근에 만든 영상인데 이것도 흰색으로 넣은 이유가 시선이 가장 눈에 들어와서 그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만들어 놓으면 사실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이게. 네. 그리고 흰색 다음으로 사실 많이 사용되는 게 검은색 계열인데요. 우리가 글자를 만들다 보면은 음 잠시만요. 여기도 보면은 완전 검은색처럼 보이지만 사실 완전한 검은색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글자를 만들 때 보면은요. 에 색상을 변경하기 위해서 최대로 올려가게 되면 0000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색상 코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게 색상 코드를 거의 제가 지금까지 봐 왔었던 사람들 99.99% 는요. 검은색 선택할 때 이렇게 최대한 끌어와 가지고 0000으로 해 가지고 검은색 선택해서 만들어요. 근데 사실 지금 이 설명하는 건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사실은 절대 가장 강한 검은색을 디자인에선 사용하지 않아요. 요거보다 살짝 한 단계 낮는 수치로 해서 검은색으로 채택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에서 첫 번째 이유는요. 요거는 이게 좀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아지는 이야기이긴 하는데 우리가 완전한 검은색은 그 색상이 빠지는 색상이라고 해 가지고 색상이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작업을 하다 보면요. 그래서 디자인하시는 분들은 완전 강한 색을 사용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한 수치보다 항상 낮은 수치로 제작을 하시는 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1 년, 2년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색상 키를 뭐 빼야 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있어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 요거 배열을 완전 검은색으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좀 서두가 많이 길었네요. 잠시만요. 컬러
제가 일단 아무 색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이렇게 글자를 하나 만들었다고 하면은요. 이제 그다음 번 해볼 거는 스토리가 돼 있는 거고요. 아마 한글로는 테두리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막 디자인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테두리를 통해 가지고 글자의 이미지를 조금 더 이쁘게 디자인할 수도 있어요. 요 수치를 변경해 가지고 글자 좀 키울게요. 네. 요런 식으로 테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 가지고 아마 요런 거는 우리가 영상 보면서 많이 보셨죠? 자, 이거 테두리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데 보니까 여기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이 플러스 버튼은요, 테두리를 추가적으로 더 생산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자, 여기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요, 이제 테두리가 하나 더 생기고 내가 원하는 색상을 다시 또 만들고 싶다. 요 추가해서 이제 크기를 키워 가지고 겹겹이 요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제거해 놓을게요. 그다음에 보시는 거 백그라운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아마 프리미어 사용하시다가 이전 버전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존재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백그라운드는 우리가 영상에서 보면은 밑에 말자막 이렇게 검은색 테두리가 생기는 거 보셨었던 적 있으실 거예요. 요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탁 요렇게 클릭을 하니까 지금 글자 사이에 요렇게 테두리가 생기는 거 보이시죠? 자, 요 무슨 바둑판 모양 이게 뭐라고 했었죠? 불투명도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불투명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가 불투명도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100% 수치를 맞추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백그라운드가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통해 가지고 백그라운드를 조금 키워주면은 요런 식으로 됩니다. 자, 요런 디자인 많이 봤죠? 요게 실제로 말자막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요걸 좀 하단에 놔두고 글자만 내가 원하는 크기로 수정을 해 놓으면은요. 네, 잠깐만요. 네, 이런 식으로 말자막이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요거는 유튜브 영상 보시면은 요런 말자막 많이 보셨었을 거예요. 생각보다 말자막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냥 글자 적어 놓고 밑에 백그라운드만 추가하시면 사실 끝나요. 그리고 요거 이제 테두리 넓이만 좀 키워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말자막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문제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자막 위치를 요 정도 놔뒀어요. 딱 위치상으로 괜찮을까요? 어디 위치가 말자막 위치 가장 좋은 위치일까요? 아. 말 네? 아, 근데 이 섬세함이 나중에 내가 유튜브 만든다고 하면 좀 중요한 요소긴 해요. 네. 정확하게 얘기를 해 드리면요. 음 유튜브에 송출하겠다와 아니다의 차이가 두 가지로 존재합니다. 일단 유튜브에 송출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자막을 만든다면요. 사실 요 테두리 선 있을 거예요. 요 테두리 선이 만약에 안 보인다고 하면은요. 요거는 비디오에서 잠시만요. 여기 보면은 요거 파란색 저 체크돼 있는 거 네모 두 개 있는 거 요거를 클릭하고 끄시면은 요 테두리가 보이고 안 보이고 합니다. 요거 보시면 되고요. 자, 계속 설명드리면요. 요게 선 여기 두 가지의 선 위에서 말자막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모르시겠죠? 자, 제가 이유를 쉽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영상 틀었어요. 우리 보통 휴대폰으로 많이 보실 건데 재생을 하면은 지금 여기 뭐가 보이죠? 요거 뭐죠? 요거. 재생창. 재생창이 화면을 가려요. 지금 여기도 보면 지금 원래 본 영상은 밑에 깔려 있잖아요. 지금 요렇게 글자 딱 보기 좋게 지워져 있죠. 네. 여기에 배치가 딱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거기보다 아래쪽에 하게 되면은요. 요 해당되는 창이 가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좀 더 주력하는 영상 같은 경우에 말자막을 아까 전에 그 가이드라인 위쪽에다가 보통 배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튜브용이다.' 하면은요. 요쯤에다가 배치하면은요. 사람들이 아무런 방해 없이 자막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유튜브랑 상관없이 난 영상을 만들겠다.' 하시는 분들입니다. 요 같은 경우는 굳이 유튜브는 한번 전체 재생하고 난 이후에는 사실 그런 문제점들이 사라지니까 그런 걸 그냥 감수하고 디자인에 좀 더 충실하시는 분들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요게 지금 칸에서 가장 안쪽 칸 요 바로 중간 사이에다가 저는 보통 많이 배치를 해요. 그리고 혹은 요 사이에다가 보통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이유는요. 요거는 크기에 따라서 저는 좀 배치 배열을 좀 바꾸긴 하는데요. 보통은 여기 사이 중에서 배치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 가이드라인 선 요 바깥으로 우리가 글자나 이미지를요. 어떤 이미지든 간에 중심에서 만들려고 하게 되면요. 디자인상으로 잘 안 보여요, 사람들이. 글자도 잘 안 보이고 자막도 뭐 자막도 잘 안 보이고 이미지도 잘 눈에 안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가이드라인 안쪽에다가 배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배치하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섀도우 요거는 이제 그림자입니다. 글자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요. 글자에 그림자가 생겨나신 거 보실 수 있어요. 잠시만요. 요거 키워서 보여 드릴게요. 그림자가 작으니까 티가 잘 안 나네요. 요런 식으로 그림자 75% 이렇게 서서히 스며들게 해서 만들어 놨고요. 135도 각도로 해서 그림자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해 놨어요. 요거는 아마 각자 이제 PC를 통해 가지고 그림자 만들어 보시면 상세하게 잘 보이실 거예요. 아마 이게 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서 제가 좀 키워도 잘 보이진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예로 들어 가지고 요것도 근데 그림자를 길게 하고 싶다면 요것도 추가하셔 가지고 그림자를 더 길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테두리랑 똑같이 추가해서 겹겹이 쌓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 네모난 칸들이 존재하는 것들은 그림자도 우리가 알다시피 뭔가 회색 느낌의 색상이지만은 제가 디자인한 걸 보여 드릴게요. 음. 잘 맞는 거. 어. 요건 좀 3D 효과라서 조금 만든 방식이 살짝 다르긴 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자를 통해 가지고 요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만들어 낸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림자를 요런 식으로도 활용도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상은 이렇게 그렇게 재밌거든요. 문제는 편집이야. 가요. 핑크문 전문가한테 맡겨. 요것도 미세하게 안 보이는데 요것도 지금 다 그림자로 지게 해 가지고 쪼금 더 글자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게 해 놨어요 지금. We're nothing more than friends. You're not my lover. Yeah. Don't go to be with us. 이거는 그림자나 요거 활용해서 만들진 않았네. 이게 아까 전 설명드린 것처럼 그림자를
만들어 가지고 색상을 무조건 그림자로 사용하시지 마시고 색상을 변경해 가지고 좀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디자인하시는 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 버전 이후에 나온 버전이에요. 이제 우리가 원래 글자 색상에서 요거 색상을 변경을 클릭을 하다 보면은요. 이제 좌측 상단에 보면 요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리드라고 적혀 있는 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두 번째 거로 변경해 볼게요. 그리고 제가 색상을 예로 들어 가지고 요 변경이 안 되네. 요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요. 색상을 두 가지 색상으로 만드는 기능도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 버전 이후에만 존재를 하는 거니깐요. 요런 식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 조절을 해 가지고 글자 테두리를 이렇게 색상을 서서히 이어지게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지금 내용을 토대로 해 가지고 말자막하고 그 유튜브에서 보여지는 혹은 이제 구글에서 그 뭐 폰트 디자인 이런 검색하시고 이거 어 유튜브 자막이나 요런 걸 검색해 가지고 '내가 좀 자주 사용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자막 한번 이미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고거 만들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걸 통해서 템플릿을 만드는 것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 분에서 15분 정도 글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컬러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네 잠깐만요. 네 잠깐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런 유튜버들도 보면 이거 다른 사람들이 이게 지금 조촉된 게 많아서 이거 같은 경우에 좀 색깔을 좀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보통은 색상을 많이 배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 3 가지 정도? 진짜 난 많이 사용하고 싶다. 그럼 한 5 가지 정도로 선택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요렇게 해서 사용하는 게 좋고 폰트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이면은 내가 사용할 만한 폰트도 한 3 가지 5 가지 정도 함축적으로 정리하시고 디자인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우리가 무작정 이쁘다고 해 가지고 이 폰트 쓰고 저 폰트 쓰고 이런 색깔 사용해 보고 저런 색깔 사용해 보고 다양한 색깔을 삽입을 해 버리면은요. 사실 막 누가 봤을 때 되게 화려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쪼금 촌스러워 보이고 거추장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 중에 가장 예쁜 디자인은요. 심플하게 만들어 나가는 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막 다양한 색상 쓰지 말고 한번 지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예로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음 잠시만요. 진짜. 됐다. 제가 요런 글자를 이렇게 만들어 놨었는데 해당되는 글자의 디자인으로 뭔가 변경하고 싶어요. 요거 제가 폰트도 바꿔 버릴게요. 네 요런 식으로. 제가 이 디자인을 만들어 놨는데 생각해 보니까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요걸로 변경을 하고 싶은데 요걸 하려고 하면은 요 수치값을 그대로 여기에서 막 폰트도 찾아서 바꾸고 요 아까 전에 요것도 변경해야 되고 번거로운 일들이 생기잖아요. 특히나 요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자막 디자인을 엄청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막상 다 만들어 놓으니까
'아 이거 좀 별론 것 같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가지고 요걸로 뭔가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드실 때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생각보다 진짜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진짜 불과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일이 다 바꿨어요. 다 바꿨었는데 이제는 기능이 좋아져 가지고 단 한 방에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었던 여기에 보면 스타일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지금 기본 그래픽에 보면은 요 기본 그래픽에서 내 클립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스타일, 지금 요거 놓은 상태인데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요. 여기 영어로 적혀 있고 지금 스타일 적혀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뭐 네임이라 해 가지고 적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는 아무 글자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요렇게 적게 되면은요. 프로젝트 패널에 아까 전에 적었었던 게 그대로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자, 이제는 준비 단계는 다 끝났습니다. 예로 들어 가지고 제가 요거를 변경하고 싶다 하면은요. 이제 요 만들어 놨던 거 마이 스타일을 옮기면 돼요. 변경된 거 보였죠? 글자하고 다시 보여 드릴게요. 자, 원래 기본 디자인은 이거였었어요. 이거를 원래 같으면은 아까 전에 폰트도 바꾸고 이것도 막 색상 변경해 가지고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만들기 힘듭니다. 그래서 자, 요런 식으로 아까 만들었었던 마이 스타일을 가지고 와서 딱 옮기기만 하면은요. 요런 식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쉽죠? 네. 그래서 예로 들어 가지고 내가 막 자막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해당되는 디자인을 뭔가 변경하고 싶다고 하시면은요. 스타일을 통해 가지고 내가 자유자재로 변경할 수 있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안 봤었던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요게 핀 투라고 적혀 있는 건데요. 요거는 쪼금 개념이 쪼끔은 어렵습니다. 요거는 가급적 잘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에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에는 말자막을 만들기 위해서 보통 많이 사용이 되긴 했는데요. 요걸 응용할 수 있으면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깐요. 제가 잠깐만 제가 대충 잠깐 만들어 놓을게요. 음. 자, 핀투 같은 기능은 지금 해당되는 글자에 영향을 받겠다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보시면 돼요. 자, 안녕 안녕에다가 여기 보면 비디오 프레임에다가 글자 영향 요거를 클릭을 해 볼게요. 자, 클릭을 한 상태에서 그러면은 어떤 일이 나냐면요. 자, 안녕 안녕이라는 글자는 글자 영향이라는 글자에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입력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글자 영향이라고 적혀 있는 글자가 뭔가 이동이 된다든가 변경이 일어나면은 그거와 같이 얘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보통 글자에 따라서 위치가 뭐 변경한다든가 그럴 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영향을 받겠냐.'라는 소식값도 입력을 해 줘야 됩니다. 자, 여기 위에 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요. 지금 글자 영향이 커졌었을 때, 그러니까 위로 올라갔었을 때 같이 '위로 올라가겠다.'라는 의미를 가졌고, 반대로 이제 좌우 같은 경우에는 뭐 좌측 혹은 우측에 얘가 글자 영향이라는 글자가 변경이 되면은 '영향을 받을 거다.' 그럼 반대로 이제 다시 또 아랫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내 글자 영향이 아래로 가게 되면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신호값이에요. 그리고 네모난 거 요거 다 클릭을 하게 요걸 누르게 되면은 '모든 영향을 받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일단 모든 영향으로 눌러 놓을게요. 그러면은 요렇게 파란색 활성화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요 상태에서 제가 글자 영향이라는 거 자체를 움직여 볼게요. 그러니까 글자 영향을 위치를 변경을 했는데 안녕, 안녕 또 글자가 이게 위치가 변경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게 지금 요 핀 투 기능이에요. 요거는 어쩔 때 많이 사용이 되냐면요. 예로 들어 가지고
이 "안녕, 안녕."이라는 글자가 여기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뭔가 글자가 써지면서 이 글자가 옆으로 뭔가 밀려나야 되는 기능이 필요해요. 요거는 이 좀 응용을 많이 해야 되는 버전이고 요즘은 잘 쓰진 않아요. 보통 이거는 진짜 전문가들이 좀 가끔 요런 형식으로 해 가지고 디자인해서 만들기도 하는데 '아 이런 기능이 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요거는 최근 들어서는 요 가장 많이 썼던 거는 아까 전에 말자만 만들 때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에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글자가 만약에 써졌었을 때 같이 따라가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보통 만들어 놓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기능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로 에딧으로 넘어왔었잖아요. 그러면은 요 브라우저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기능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이해를 해 봐야 되는데요. 브라우저는 한마디로 지금 요게 있는 거는 유튜브에서 제공되고 있는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요걸 아무거나 그냥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 브라우저에서 제가 요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내려왔어요. 자 하고 이렇게 재생을 해 볼게요. 글자가 뭐 칙 하면서 보여지는 효과가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위에 좌측 상단에. 제가 뭐 다른 거 가져올게요. 요런 식으로 글자가 서서히 이렇게 써지게 하는. 네. 자 요런 템플릿이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요. 효과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전 시간에 글자가 뭐 위치가 변경된다든가 글자가 갑자기 뭐 커진다든가 하는 기능에 대해서 제가 효과 컨트롤 애니메이션 만드는 걸로 교육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매번 제작을 하게 되면은 사실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제작하는 시간도 우리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한 번 만들어 놓은 거를 저장을 해 놓고 사용하기 위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프리미어에서 제공해 주는 거 요 기능들은요. "아 이런 기능들도 가지고 있어."라고 해 가지고 기본적인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오면은 내가 만든 효과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내가 만든 효과는 어떻게 저장을 하는가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요 안녕이라고 하는 글자를 템플릿화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른 다음에요. Export as motion graphics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아마 한글로는 뭐 템플릿 만들기 아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요. 자, 이름을 적을 수 있고요. 자, 제가 요거는 안녕이라는 글씨체다. 그럼 안녕이라고만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밑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안녕이라고 하는 템플릿을 어디에다가 저장시키겠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은 건드리지 않을게요. 요 상태에서요. 만들게 되면은 자, 이제 브라우저로 들어가서요. 제가 안녕이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안녕.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저장했던 글자가 요렇게 생성된 거 보이시죠? 이제 다음부터 내가 요런 디자인을 만들어 놨는데 두고두고 사용하고 싶다. 아까 전에 글자 디자인 만들어 보라 했었잖아요. 요런 식으로 다 저장을 해 놓으세요. 저장을 해 놓고 요거를 이제 가지고 오기만 하면은 요런 식으로 글자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쉽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제가 시간상 뭐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걸 만들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안녕이라는 글자가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효과를 사전에 만들어 놨다. 그 상태로 템플릿화 해도 그 기능이 그대로 살아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뭐 사실 이런 글자야 뭐 즉석해서 만드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지만은 모션을 만드는 건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이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내가 자주 쓰는 모션들이 무조건 존재를 할 거거든요. 이제 그런 모션들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템플릿을 저장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글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예로 들어 가지고 뭐 이미지나 혹은 이제 내가 컬러 같은 거를 만들어 놓은 색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
또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하셔 가지고 불러와서 언제든지 가지고 와서 쓰시면 돼요. 요건 되게 유용한 기능이니깐요. 다음번에도 계속 사용해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만든 게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너무 잘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배포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저장 위치, 아까 무시하라고 했었던 건요. 보통은 기본 저장 위치에 요 템플릿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내가 저장 위치를 다르게 만들어 가지고요. 요 파일화하게 만들어 되어 있거든요. 파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배포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요런 식으로 디자인한 글자들이 존재를 해요. 지금 요즘에는 유튜브 하시는 분들 좀 편하게 제작을 하시라고 좀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글자 같은 거는 혹은 뭐 색상 컬러 같은 거 그런 거는 지금 우리가 만들었었던 템플릿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이 배포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 뭐 요런 식으로 아이고 유튜브에서 많이 쓰이는 프리미어 모션 자막 템플릿 10종 객겟 타자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들어가시면은 안녕하세요. 이제 요게 다운받기 돼 있어 가지고 여기 들어가셔 가지고 다운받고 요거를 그 위치에다가 이동만 시켜 놓으면은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 외부에서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역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템플릿은 요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 방향이 있으니깐요. 반드시 사용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런 거는 하나 만들어 놓고 꼭 저장하는 습관을 추천드려요. 이거를 쪼금 진화해서 내가 나중에 일단 유튜버 목적이긴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걸 아예 템플릿화 해 가지고 만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요런 아예 자체 프로그램 만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것도 근데 같은 기능이거든요. 잠깐만요. 안 보여. 네. 요런 기능들 이렇게 불러와서 요런 글자 모션들을 줄 수 있게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템플릿이라는 존재가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이제 요 프리미어 수업은 마지막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까지 들으셨다시피 언뜻 보면 프리미어가 되게 쉬워 보이는 프로그램인데 언뜻 보면 엄청 어려워 보이는 프로그램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아마 오늘 설명드렸었던 거를 마지막으로 그 내용만 토대로 만들어도 웬만한 90%의 수행 능력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른 진짜 차이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요런 기능들도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요. 아까 전에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자 요렇게도 설명을 드리고 해 봤지만은 요즘은 이제 프리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요런 식으로 무료로 디자인하신 거를 배포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 가지고 다른 무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쪼금 최신화된 그리고 요즘 많이 사용할 법한 디자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 가지고 그리고 뭐 좀 디테일한 영상 같은 아까 전에 만들었었던 뭐 모션 그래픽에 대한 우리가 막 굴곡도 만들고 했었잖아요, 저번 시간에는. 그런 것들은 무료 프로그램에서는 사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프리미어란 자체가 우리가 소스만 잘 이용할 수 있고 그런 것만 잘 이용할 수 있어도 그 무료 프로그램에 비해서 훨씬 뛰어난 이제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으니깐요. 제가 설명드렸었던 내용들 토대로 그냥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하루에 이제 예능 프로그램 하나 보고 요건 자막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고 영상도 한번 모션 그래픽도 따라 해 보면서 하면은 쉽게 터득이 될 거예요. 저도 사실 저는 영상 연출을 전공을 했었지 컴퓨터 이런 그래픽을 편집을 하는 사실
전문가는 아니었어요. 근데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왔었을 때 가장 많이 했었던 공부가 '이건 어떻게 만들었지?' 해서 그냥 무작정 따라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거짓말 안 하고 한 2달 정도 하니까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요런 교육 내용을 토대로 해 가지고 만들게 되면은 저보다 훨씬 더 빠르게 프리미어를 더 응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오늘 수업을 마지막으로 '아 이제 수업 끝. 이제 하지 말아야지.' 아니라 집에 가서 꼭 이거 반복적으로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